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TV의 이주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힐링무브 필라테스의 이시연 트레이너님을 모시고 함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그때 인터뷰 영상으로 두 번째로 뵀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필라테스의 이시연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 시연 선생님과 함께 힐링무브 필라테스에서 같이 운동하신 회원님 중에서 이제 어깨 파트에서 안 좋았다가 좋아진 케이스 나눌 게 있어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 회원님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재활의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남자분이었는데요. 한 나이가 한 40대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어깨 통증이라기보다는 어깨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벽에 대고 이제 팔을 만세했을 때 이제 오른팔이 이제 이렇게 귀 옆에까지는 이제 원래 풀 ROM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마 겨우 올 수 있을 정도, 한 70도 정도밖에 못 올리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네, 맞아요. 네. 대신 통증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물어봤는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회전근개 손상을 당하셔서 그때는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재활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때 통증이 좀 많이 줄고 어깨 가동 범위도 이제 이만큼 확보가 된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따로 치료를 받지도 않고 운동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해서 이제 오셨죠. 네,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통증은 없는데 가동 범위가 이제 제한이 있으시고 평상시에 이제 목 어깨가 아주 뭉치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해서 이제 이런 분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해봤죠.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ROM이랑 MMT를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에서 이제 플렉션 했을 때 이제 LOM이 있었던 거랑 그거밖에도 이제 숄더가 이제 IR, ER이다 해서 내회전, 외회전도 이제 외회전.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40도에 30도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의 한 5도, 10도 많이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플렉션보다는 이제 IR, ER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더 주된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뭐 없으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딱 봤을 때 이제 갈비뼈가 많이 들려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역시나 호흡도 이제 좋지 않으셨고 이제 흉곽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양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척추도 이제 플렉션, 이스텐션, 이제 로테이션을 다 한번 해봤는데 플렉션만 겨우 나오고 이스텐션이랑 이제 로테이션이랑 이제 그 부분은 또 LOM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45도 정도에서 50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한 이제 20도 예, 절반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보상으로 이제 목을 과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골반에서도 이제 오른쪽 골반이 이제 내회전이 이제 살짝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남자분이니까 근력이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막 부족하진 않았지만 이제 ROM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으셨죠. 이분은.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ROM, MNT를 평가해봤고 이제 이분이 이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일단 이 오른쪽 이 휴머러스 헤드가 일단 이제 좀 더 많이 전방으로 탈주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IR이나 ER 됐을 때 후방 할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IR, ER이 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저의 그 이제 예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갈비뼈가 들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다시 또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플랭크 또 사이드 플랭크에서 이제 플랭크에서 이제 좀 더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해봤고 그 다음 이제 푸시업 자세도 한번 해봤는데 견갑이랑 이제 갈비뼈를 전혀 흉곽을 잡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과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날개뼈 리트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많이 양쪽의 위치가 포지션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이제 스캐퓰라랑 이제 갈비뼈 흉곽 코어를 잘 못 잡는 부분이 좀 더 대두되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숄더 플렉션이랑 이제 에비덕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스캐퓰라가 좀 더 이제
견갑상하 리듬이다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휴머러스 헤드가 후방할 줄 안 되는 부분이랑 같이 이제 연동되면서 스키플러랑 휴머러스가 유기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건 엘리베이션 겨우 정도. 예, 릭트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상방 회전이 오른쪽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왼쪽도 뭐 비슷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이제 견갑거근이라든지 이런 목 위주로 좀 팔을 끌어올리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MTKM 테스트 해서 이제 좀 회전근개 이제 좀 근력 평가도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도 통증은 없지만 거의 버티질 못하셨어요. 또 당연히 이제 잡고 누르면 저항을 버텨줘야 되는데 바로 상부 승모근 올려가지고 버티는 모션이 나왔고요. 근데 통증이 없어서 좀 다행이긴 했겠네요. 네, 맞아요. 통증이 없으면서 못 버티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제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통증이 없는데 못 버틴다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근육적인 부분이 이제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휴머러스 헤드가 이탈되면서 극상근을 좀 찌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물리적인 이제 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통증은 안 느끼지만 버티기 힘든 거니까 단순히 근력이 힘든 거죠. 근력이.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휴머러스 헤드가 전방으로 이렇게 휴머러스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제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고 근력 자체만 부족하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이 근육이 그 제자리에서 일은 하는 거니까 그 제자리에서 조금 더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움직이는 모션에서도 좀 이분은 이제 휴머러스 헤드가 움직이니까 이탈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움직이는 모션에서도 운동을 시킬 수 있겠구나 가지고 저의 그 운동 플랜에서 좀 가이드가 잡히는. 예. 근데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은 이런 분한테 팔을 드는 운동을 많이 시키면은 계속 극상근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조금 지양하고 안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좀 등척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제자리에서 좀 더 다운그레이드한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 않기 때문에 통증은 없는데 ROM 제한되고 근약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이 세워졌겠네요. 그렇죠. 예. 플랜은 좀 어떻게 세워졌어요? 제 플랜은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척추가 좀 ROM이 좀 회복되는 경우, 그래도 이제 플렉션, 익스텐션, 이제 로테이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한이 있는 게 좀 이제 좀 부드러웠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플랜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갈비뼈를 들면서 이제 호흡을 목으로 하는 호흡이 조금 더 이제 정상 호흡으로 이제 흉곽 호흡으로 이제 갈비뼈를 이제 본인이 쓰면서 움직이는 걸 좀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제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코어를 잡히면 그때서야 이제 어깨를 조금 더 이제 타겟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어랑 호흡이 좀 잡히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어깨로 넘어가고 이제 어깨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분이 통증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한 동작 내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때 이분이 어깨를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좀 인지를 했고 특히 이제 그 GH 조인트잖아요. 우리 이제 어깨에 붙어 있는 이 팔 어깨가 본인이 움직이는 거를 좀 인지를 키우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팔을 조금 많이 못 들더라도 이 승모근부터 그러니까 승모근부터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어깨부터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가이드를 잡아서 최대한 승모근을 안 쓰도록 노력을 좀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볼까요? 네. 네. 해서 여기 좀 평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영상을 찍은 게 좀 운동을 오시고 나서 한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 진행된 상태여가지고 네. 그걸 좀 많이 잘하십니다. 또 좀 좋아진 부분도 개선된 부분도 생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죠. 이건 어떤 운동인가요? 일단은 이제 좀 더 호흡에 집중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운동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운동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전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의 이제 근력적인 부분을 좀 등척성하게 버티는 근육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어디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좀 많아요. 일단은 호흡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 갈비뼈대를 절대 튀어나오지 않게끔 집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호흡 많이 못해도 되니까 요 갈비뼈를 튀어나오지 않게 꾹 누르고 있어라.
해서 허리 바닥 부분을 내가 진짜 골반을 말아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갈비대를 눌러서 허리 바닥을 누를 수 있게끔 집중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이 공이랑 이 밴드는 전부 다 저항이에요. 그 자세를 방해시키는 그 자세를 버티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움직임을 가져가면 집중이 깨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자세에서 버티기만. 그래서 다리는 테이블탑 자세로 해서 하복부랑 이제 골반 아랫부분 근육 좀 잡아주면서 내전근이랑 그리고 오른팔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분이 갈비대를 튀어나오고 어깨 근육 회전근개가 안 좋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근육 타겟으로 해서 오른팔로 이제 밴드의 저항을 맡겨서 등척성으로. 굳이 막 이제 팔 움직이지 않더라도 결국에 지금 등척선 저항 주니까 플렉션, 숄더 플렉션에 저항은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동시키고 있는. 네, 등척선 맞아요. 운동. 아주 네. 좋은 영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이제 좀 괜찮아지시면 이제 어깨도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저항감을 계속 주면서 동작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승모근이 많이 텐션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플렉션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동작이 이제 요거였습니다. 이제 케틀벨을 쓰고 이제 들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건 뭐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이 케트펠을 들고서 오른팔을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팔이 이제 앞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이 플렉션이 90도에 대한 건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팔이 이제 수평 외전을 준다거나 다시 이제 어덕션을 모은다거나 이때 요 자세를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요것 또한 이때 이제 삼각근이 어깨를 들고 있는 근육인데 그렇다고 해서 팔을 플렉션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등적성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삼각근은 버티고. 예. 근데 또 케틀벨이 모양을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요 놈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게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손목이랑 이제 이 전완근의 각도 그리고 이 상완과 아랫팔의 각도 그다음에 이제 몸통에서 이제 이 위팔의 각도 이걸 계속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협응력을 상당히 네, 맞아요. 시키는. 그래서 협응력 플러스 이제 어깨 주변 근육의 이제 고유 수용성. 가만히만 있어도 불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지. 여기서 좀 잘 집중력이 깨지면은 승모근 바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 각도 케틀벨의 각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코어를 불안정하게 해서 허리로 버틴다거나 이런 보상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회전근개 운동으로 진행하셨는데 회전근개 일반적으로 이제 밴드 IR, ER 운동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진행하고 이렇게 갔나요? 아니면은 요걸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요거부터 먼저 갔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저는 회전근개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IR, ER의 이제 단축 운동보다는 이 버티는 게 좀 더 이 어깨 안정화에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깨가 주변을 잡아주는 근육인데 가만히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잡아주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어깨 근육 주변 근육이 약한데 결국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버티는 것부터 일단 선행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내가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 들어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운동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병영 동작인데 런지 추가? 네, 맞아요. 네. 아까랑 똑같은 자세를 런지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똑같은 자세에서 이제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조금 더 내 집중력을 깨트릴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더 당연히 집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자세를 유지해 주려야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런지를 함으로써 이제 하체까지 협응시켜가지고 전신까지 통합을 해서 정말 통합 운동이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진행했고 자, 요거는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뒤에 스프링보드를 잡고 팔을 매달린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에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어깨 그걸 이제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깨가 팔을 드는 데 있어서 올리는데 이제 앞에만 보지 않고 그쵸. 뒤에도 잘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공간이 생겨줘야지만 앞으로도 그만큼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데 뒤에 갈 수 있는 여유도 없는데 팔을 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간이 안 생기다 보니까 보상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뒤로 이제 팔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런지 자체도 이제 많이 하체를 개입을 시키려고 힙힌지를 좀 먼저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팔만 뒤로 가면 수 있는 건데 신박한데요 이거. 네, 좀 더 그냥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팔만 하이퍼 익스텐션만 유도할 수 있고 좋네요. 힙 힌지도 따로 유도할 수 있는데 그냥 둘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오케이. 핀지랑 결국에 이제 굴곡을 잘하려면 그만큼 기랑 작용인 신전도 돼야 그 다음에 맞아요. 굴곡도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기랑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적용을 재활했을 때 효과를 많이 봤나요? 네 맞아요. 일단은 대부분 회원님들이 팔을 앞으로 드는 거가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치고는 뒤로도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분처럼 이제 IR, ER이 안 돼가지고 이제 팔에 내외전 외전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와이셔츠를 입는다거나 팔을 뒤로 보낸다거나 할 때도 불편감을 갖는데. 그렇죠. 뭐 뒤로 팔 보낼 때 불편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불편한 게 있는데 거울로 봤을 때는 팔을 드는 게 일단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관광하고 팔만 드는 것만 이제 불만 사항이고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팔을 뒤로 보내는 거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좀 경험을 채워주면은 이 팔의 풀 가동 범위가 더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이제 그 뭐지 어깨 구축을 고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운동법인 것 같고 네. 강사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운동법인 것 네,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팔을 이제 좀 무겁게 이제 난이도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스쿼트 자세인데요. 이때 이 가방이 이제 워터백이라 해서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울로 보면서 당연히 좌우 체크하면서 내가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이 물 때문에 그 저항감에 있어서 또 이제 내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분이 왼쪽은 잘하지 오른쪽을 못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을 왼쪽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네. 왼쪽이 오른쪽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 대칭을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 많이 벌써 좋아진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부분이었어가지고. 오케이. 오버헤드 스쿼트 진행하셨고 네, 이게 마지막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고난이도로 넘어가죠. 이제 운동의 강도가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TRX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제 플랭크 동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동적으로 움직이려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때 그 버티는 근육은 이제 이 팔이죠. 이 팔을 내가 잘 지그시 눌러주면서 내가 미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눌러지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플렉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 승모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 흉곽을 뜨어가지고 허리로 버티지 않게끔 이 복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밴드를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양팔에 대한 이제 외전에 대한 이제 저항을 줘가지고 계속 회전근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밴드 시키면 회전근개가 더 활성화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알겠지만 생각보다 복부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햄스트링 다리 쪽에도 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신 운동이네요. 그렇죠. 또 전신이죠. 예. 결국 또 하체까지 잘 쓰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통합 운동적이고 또 기능적인 트레이닝을 잘 접목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단관절 운동보다는 좀 다관절 많이 관여하게끔. 맞습니다. 밸런스나 협응력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이제 어깨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깨만 바라보지 않고 꼭 하체를 많이 개입해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 치료적 운동 책을 보더라도 네. 막 관절 단관절로 운동하거나 하는데 네. 이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좀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 편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책에서는 항상 그 관절별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운동을 가르치는데 네. 막상 임상에서 이제 회원님들 많이 만나 보면은 네. 이 그 부분만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제일 많이 이제 양상을 나타나는 게 이제 흉곽 못 잡는 부분이랑 네. 이제 골반에 대한 이제 전방 경사나 후방 경사를 너무 심하게 만든다는 부분 그리고 엉덩이나 햄스트링의 부분이 이제 기능을 많이 못 살려가지고 힘을 못 주는 부분 아니면은 발바닥에 아치를 많이 죽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목 어깨라든지 아니면 허리 쪽의 부분에 이제 내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그 아래로 이제 허리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같이 쓰면서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막말로 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치료받고 하루에 4타임 5타임 또 받을 수 있는데
운동 오시면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적게는 2번 오시는 분들 한해서 최대한 크게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이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우, 너무 좋은 관점이고 저랑 동일한 관점이라 역시 힐링무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우리 회원님 예. 남자 회원님이시잖아요. 네. 강범건님이시죠. 네, 우리 맞습니다. 회원님. 이제 진행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팔을 플렉션 하는데 이제 거의 귀 위치까지 이제 왔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한 3달 전 사진이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더 많이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오른쪽이 왼쪽만큼 왔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팔을 드는데 불편하다고 하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호흡을 잘 잡는다는 점. 이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벽을 붙이기 위해서 앞변에 있던 사진에 발을 앞으로 뺐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붙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딱 똑같이 서 있어도 복압을 잘 눌러가지고 잘 그게 누를 수 보이네요. 있어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 뭉침은 많이 좋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돼가지고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혼자서 웨이트도 좀 진행하고 계시는 대박이네요. 수준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 또 개인 레슨이랑 그룹 레슨도 또 병행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케이스였는데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남자분이 어깨가 안 좋아서 왔는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꼭 급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이분 급성 아니고 엄청 오래돼서 이렇게 굳어 있으면 내가 팔을 들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정확한 이제 평가에 따른 재활 트레이닝을 진행하니까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이 됐고 다시 웨이트까지 복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가 나온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케이스 공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에서는 어깨에 대한 불편감, 어깨 재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 시청하시는 우리 운동 강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힐링무브에 이렇게 재활에 뛰어난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니까 이제 안내는 저희 영상 하단에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